잠금해제 시간입니다. 양지수 지금 상승불 켜고 있죠. 코스닥은 하락 저단했다가 다시 한번 조금 힘을 내면서 강보합권으로 되돌리는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코스닥 주도하는 것은 단연 개인의 압도적인 수급 유입이 벌써부터 보이네요. 1,500억 매수세가 코스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가 상한가에서 이 자금이 조금 풀리면서 2차 전지 쪽이 같이 빠지다가 지금은 또 일정 부분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분과 풀어가겠습니다. 나도투자연구소 이재규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떤지 머니맵 통해서 대형주 분위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은 코스피 쪽에 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그중에서 다수 또 반도체 쪽으로 집중되는 자금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카카오뱅크까지 오늘 외국인의 매수 1, 2, 3위로 지금 등극돼 있어요. SK하이닉스 1% 이상 상승입니다. 샘 알트먼 이슈로 인해서 AI가 자극되고 그것은 결국 또 반도체를 자극하며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리고 국내 반도체 종목들 오늘 강세 흐름 보이고 있죠. 특히나 개별주 단에서는 칩스 앤 미디어 급등 20% 가까이 폭등으로 내달리기도 합니다. 금리 하락 이슈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네이버, 카카오 역시나 오늘 상승불 켜고 있고요. 2차 전지 종목군에서는 에코프로 머티 시세에 따라 영향받으면서 좀 변동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시장 그리고 종목 얘기 풀어가보죠. 사실 본부장님과 저희가 시장과 다른 종목 얘기할 틈이 오늘은 좀 없을 것 같은 게 말씀 주셨던 종목들이 거의 다 수익권입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 속에서도 다 선방하며 좋은 수익을 내고 목표가 인접한 종목이 많아서 오늘 좀 AS에 치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테크윙부터 볼게요. 오늘 고점 기준으로는 30원 더 올라가면 목표가 터치인데 테크윙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월 24일 이후로 야금야금 계속 좋은 시세 유지했어요. 네, 테크윙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목표했었던 가격인 10,000원대를 좀 터치해주길 기다렸는데 내일 이제 엔비디아,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한 번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크윙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테스트 핸들러 관련돼서 메모리 쪽과 비메모리 쪽 그리고 HBM 쪽에 대한 투자와 개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도 나올 수가 있지만 일단은 제가 소개드린 자리, 제가 추천드린 자리에서는 주가가 꽤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오늘은 한번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입절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0,000원에 임박을 했었는데 오늘 상승을 켜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은 좀 이익을 챙겨가자라는 취지에서 이 정도에서 이익 실현을 해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10월 24일 종목이고요. 단기간에 시장 대비 참 안정적으로 좋은 수익을 냈고요. AS는 오늘 이익을 챙기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이 덕산 네오룩스예요. 이 종목 또 11월 7일 최근의 종목인데 44,000원 구간에서 말씀을 주셨고요. 48,500원이 목표가인데 오늘 또 여기에 인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또 AS가 필요해서요. 네,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테크윙과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테크윙도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이 종가 기준으로 또 10,000원을 한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챙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제시드렸었던 목표가인 48,500원까지 충분히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지금 OLED 업황 같은 경우는 미국 애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애플에서 2024년도에 아이패드에 OLED를 채택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재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도 추가적인 우상향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OLED, 이 디스플레이 업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안 좋았다가 이제 막 좋아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덕산 네오룩스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체크하셔가지고 보시면 2023년 그리고 2024년까지도 좀 좋은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니까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8,500원 목표가 주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면 갖고 계신 목표가 더 상향하는 걸로 할까요?
아니요. 일단 48,500원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유지하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AS에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OLED 전반에 대해서 아이패드 OLED 탑재 이슈가 모멘텀이 돼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녹스 첨단 소재, PI 첨단 소재, 덕산 네오룩스 다 전반이 최근 시세가 좋거든요. 그래서 관련한 관심은 유지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AS입니다. 바로 비올이에요. 사실 비올은 올해 막 부침도 크게 없었기 때문에 말씀 주실 때 더 갈 수 있을까? 조금 같이 의문을 갖기도 했었는데 목표가 도달이 됐습니다. 비올 어떻게 해요? 더 끌고 제가 가요? 이제 11월 14일 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기업인데 이 기업도 역시 테크윙처럼 뭐 조정이 별로 없이 쭉 올라온 상황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비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를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를 8,600원 선으로 잡아드렸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목표가 위로 올라왔다가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비올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간에 목표가에 도달이 됐기 때문에 일단 청산은 하는 관점이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연내 브라질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살아있고요. 네. 2024년도 같은 경우도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전에 테크윙을 정리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 엔비디아 쪽의 실적이 나온 이후에 미증시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주, 2주, 3주 전부터 이제 시장이 좀 저점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지금 미증시도 그렇고요, 국내 증시도 그렇고요.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저항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쪽에서 좀 부담이 되는 기사가 나온다, 뉴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에도 일시적으로 좀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저렇게 올라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번 챙기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황 섹터에 대한 뷰는 유지하시지만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줄 만한 빅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익을 챙겨보자라는 약간 진보된 보수적 의견이랄까요? 그런 느낌의 전략을 받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AS 해나갈 종목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좋은 타이밍에 종목을 주고 계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알려주실지 열어보겠습니다. 잔금해제 첫 번째 종목은 보냉제 쪽이네요.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보냉제 탑2 업체 얘기 참 많이 했었었는데 포인트 잡아가겠습니다. 상반기 흐름 좋았다가 이제 하반기 좀 많이 흘러내리는 상황이에요. 전방이라고 하면 당연 조선이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앞서 보셨던 리뷰 AS 드렸었던 기업들과는 좀 다르게 좀 부담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조선업이라는 이 수주 산업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탄력적인 모습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하지만 현재 가격에서 제가 지정드리는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우상향이 가능하다라고 보니까 주가의 흐름이 좀 느리더라도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을 선호하신다면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이제 어제 조선주가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유가가 상승했다라고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유가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지다가 일시적으로 반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 이제 신조선가 지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의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리고 이 기술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은 LNG선이라든지 LNG 운반선이라든지 LNG 추진선에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LNG와 관련돼서 이 동성화인텍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 구조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전방 산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 산업이 잘 진행이 되면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약 6개월 정도의 텀이 있습니다. 수주 텀이 있는데 지금도 수주는 굉장히 많이 받아놓은 상황이지만 이제 주가 흐름은 좀 더딜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저점대에서 반등을 막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을 전방으로 두고 있으나 많은 분들이 조선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주더라도 또 기자재 쪽은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일정 부분 텀도 있을 것이고 또 개별 모멘텀을 따로 봐야 되기도 합니다. 다음 포인트 열어볼게요. 수주를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기에 대응할 공급이 맞춰지고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증설 이슈가 있나 봐요. 네, 지금 설비 투자를 올해 들어서
연초에 이제 90억 가량 했다가 이번에 또 160억을 진행을 해서 약 250억 정도를 들여서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조선업황이 좋다 보니까 본행제의 수요가 늘고 있는데 동성화인텍에서 그걸 감당을 하기가 어려웠었던 상황이죠. 근데 공장 증설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그 물량을 맞춰 나가겠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이 우리가 운반선 기준으로 봤을 때 17만 4천급 큐빅미터라는 LNG 운반선이 있습니다. 네. 그 LNG 운반선에 들어가는 본행제가 그 운반선을 기준으로 약 20척 정도, 20척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제 30척까지 늘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행제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다만 뭐 성장주와는 좀 다른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정적인 기업이 현재 우리나라 기업 중에 많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2024년 지금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 수주 물량이 2027년도까지도 지금 여긴 나와 있지 않은데 네. 2027년도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우상향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한국카본 아니고 동성화인텍이요? 한국카본과 좀 다른 점이 있죠.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의 위치 자체가 저는 동성화인텍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 나오면서 좀 고민을 했던 게 테크윙도 그렇고요. 비올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올라와 있었던 상황에서 좀 이 추세를 탈 수 있도록 제가 종목을 드린 거라고 한다면 네. 이게 어쨌든 좀 있다가 목표가를 도달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가 자체가 좀 하단부에 있는 기업, 저점에서 돌려 나오는 기업들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관점에서 좀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원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한화오션 쪽에 대한 매출은 나오지가 않는 상태였는데 한화오션 쪽에 대한 매출도 잡히게 되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 대한 중소형 조선사에 대한 납품 물량도 이제 생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없다가 생기는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동성화인텍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왜 동성화인텍이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질문을 드려봤고요. 다음 포인트 가겠습니다. 결국 이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이런 본행제 쪽은 LNG 본행제, 탄소 중립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관련한 선박에 대한 혹은 운반선, 추진선에 대한 수주가 있을수록 늘어나는 거라서 이 부분 환경적인 측면에서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전방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조선주가 좋으니까 우리가 봐야 된다, 기자재를.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설비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업황에 대한 방향성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공기가 많이 오염이 되니까 전기차로 바뀌는 것처럼 네. 이 선박들 같은 경우도 LNG 쪽으로 바뀌고 있는, 연료 자체가 LNG 쪽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아보셔야 되는 게 LNG를 운반하는 운반선이 있고요. 그 LNG를 연료로 쓰는 추진선이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 둘 다 들어가는 게 동성화인텍이 만드는 본행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LNG 쪽에 대해서 뭐 지금 국제해사기구에서도 LNG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LNG 연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거나 선박의 연료 자체가 LNG로 바뀌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수송과 저장과 관련돼서 이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성장주처럼 테마주처럼 탄력적인 흐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제가 제시드리는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수주간 같이 하면서 호흡을 해보니 이제 타이밍과 목표 라인을 정말 잘 설정을 해주고 계시는데 동성화인텍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시는 가격대는 어디일까요? 저는 일단 목표가는 13,800원대로 잡아드리고요. 현재가 대비해서 10% 정도 올라오는 부분이죠.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500원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500원의 손절 라인, 목표가는 14,000원 살짝 못 미치는 13,8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동성화인텍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전혀 다른 섹터로 또 넘어가게 되네요. 코리아 서키트. 나도 AI 반도체 수혜주다. 포인트 잡아가겠습니다. PCB 업체이고 뭐 AI 반도체도 그렇고 전반적인 이 IT 가전 쪽에 대한 수요 회복이 이 종목에도 좀 중요한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PCB에 대해서는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반기 때 HBM 반도체 쪽에 많이 집중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뭐 DDR5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집중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원래 스마트폰과 관련돼서 PCB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네. 이제 PCB에도 종류가 많은데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PCB 쪽에 원래 집중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스마트폰이 워낙 보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최근엔 이제 출하량이 계속해서 줄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근데 2024년부터는 출하량이 늘어나고요. 한 4.5% 연간 기준으로 4.5% 정도 늘어나고 향후 5년 동안 한 자릿수의 성장은 그래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기존에 주력해 왔었던 스마트폰향 PCB 매출이 이제 좀 더 안정될 수 있다. 저는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 서킷가 지금 스마트폰과 관련되어 있는 PCB뿐만 아니라 다른 PCB들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스마트폰 출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해서 오늘 보시면 뭐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도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데 네. 2024년도에 뭐 폴더블 폰이라든지 휴대폰, 스마트폰 시장이 조금은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IT 제품의 소매 판매 데이터들이 10월 들어서부터 조금씩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기기 관련한 IT 부품주들도 업황 개선을 좀 기대하고 있는데 그중에 PCB 쪽에 코리아 서킷 포인트 잡아주신 거고요. 두 번째 포인트 가겠습니다. 북미 수주, 그러니까 이쪽으로의 고객사와의 무언가 커넥트가 있다라는 건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휴대폰 업황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제 북미 수주라고 되어 있죠. 북미라고 하면 우리가 애플이라는 것을 알 수가 네. 있는데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는 우리가 FPCB라고 해서 그 연성회로 기판을 사용을 하는데 애플 그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경성회로 기판이라고 해서 요 딱딱한 걸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지금 코리아 서킷으로 시장에선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삼성 디스플레이 쪽을 통해서 OLED 기판 쪽으로 이 코리아 서킷의 PCB가 들어갈 가능성, 경성 PCB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앞서 설명드렸었던 덕산 네오룩스와 마찬가지로 네.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출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곧장 다음 포인트를 가본다면요. 시장에서는 사실 기존의 이런 IT 기기 쪽에 대한 매출은 어찌 보면 기본으로 볼 겁니다. 결국에는 성장 모멘텀은 새로운 탑재에 대한 이야기가 될 텐데 AI 반도체, 사실 AI 반도체 하면 또 막 연결이 DDR5 혹은 FPGA 기판 이런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코리아 서킷 입지는 어떻습니까? 예, 코리아 서킷도 그 플립칩 BGA를 네.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제 PCB를 만드는 기업인데 제가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쪽 PCB가 원래 주력이었는데 네. 지금 반도체 쪽으로 옮겨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넘어설 거예요. 넘어서고 있는 과정이라서 이 AI 반도체 쪽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FCBGA라고 하죠. AI 반도체용 기판에 대한 매출이 크게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NVIDIA GPU에 우리나라 HBM을 붙이고 그게 어쨌든 판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기판을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비슷한 패턴의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사실 FCBGA 하면 대덕전자를 그쵸. 딱 떠올리잖아요. 왜 대덕전자가 아니고 코리아 서킷인지. 코리아 서킷, 대덕전자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보시면 좋은데 저는 오늘 코리아 서킷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 시장의 출하량 증가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북미향 애플 쪽에 대한 매출이 시장에서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애플 쪽의 모멘텀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트상으로는 사실 비슷하게 흘렀다가 최근에 조금 더 가파른 반등을 주는 건 대덕전자인데 코리아 서킷가 갖고 있는 뭐 애플의 힘, 그리고 기존의 스마트 기기와 FPGA 더블 모멘텀, 그러면 목표가는 어떻게 잡으셨을까요? 네, 목표가는 17,000원 의견 드리고요. 손절가는 14,0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00원의 목표 주가 기억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성 화인텍과 코리아 서킷,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돋볼 종목으로 얘기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시세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재규 본부장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